아, 젊었을 때는 몰랐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살더군. 정순이, 그 여자는 평생 고기 썰고 핏물 닦으며 모은 돈을 꽉 쥐고 있어. 그 도매상 권리, 그 땅, 그 재산 전부 내 것이어야 한다. 내 옆에 있는 이 수진이 그 여자가 날 도와주겠다고 하니 이제 남은 건 정순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내 손에 넣는 것뿐이지. 어머니? 남편.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만 챙기는 고집불통이고 민호 오빠는 앞뒤도 모르는 바보예요. 나는 제 미래를 위해 선택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아니 전 시아버지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돈도 권력도 사랑도 내가 시댁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남편까지 버리는 게 뭐가 문제죠? 나 더 이상 평범하게는 못 살아. 내 귀로 다 들었다. 내 눈으로 다 봤다. 평생을 바쳐고기 썰며 피땀 흘려 지킨 내 삶. 내 놈들이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다니 남편이란 작자는 과거에도 날 배신했고 이제 와서 다시 며느리 손을 잡아? 수진, 내가 감히 내 아들마저 팔아먹으려 들어? 좋아, 내 인생 마지막 불꽃 너희 둘을 향한 복수로 태울 거다. 반드시 처절하게 무너뜨려주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시계가 필요 없어요. 뼈마디가 시리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시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수는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검은 고무 앞치마를 두르죠.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팬 채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워요. 평생 칼을 쥐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죠. 오늘도 힘내자, 정순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치죠.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40년 넘게 다닌 길이거든요. 길을 걸으며 정수는 지나온 세월을 떠올립니다. 20살 때 시집와서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정육점에 발을 들여놓았던 날. 그때는 피비린내가 너무 역겨워서 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병호는 술만 마시고 놀기 바빴고 아들 민호를 키우려면 정순이 직접 나서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칼 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칼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야. 손목에 힘을 빼고 칼날이 알아서 들어가게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배운 칼솜씨로 정수는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정육점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곧바로 냉동고를 엽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죠. 영하 20도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순이 직접 골라서 들여온 것들이에요. 무거운 박스를 하나씩 꺼내 도마 위에 올리고 비닐을 뜯어내죠. 얼어붙은 고기가 조금씩 해동되기 시작합니다. 칼을 쥔 손은 여전히 정확해요. 썩, 썩, 썩.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리듬감 있는 칼질 소리는 정순에게는 가장 친숙한 자장가 같은 거죠. 정수는 고기를 썰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깁니다.
민호가 어제 집에 와서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힘들어졌어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아들의 어두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대기업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전한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회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순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기곤 했는데 요즘은 어딘지 어색합니다.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고요. 어머니, 또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복자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복자는 정순보다 5살 어리지만 벌써 20년 넘게 옆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새벽마다 마주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복자야, 오늘 고등어 들어왔어? 새벽에 방금 받았어. 싱싱한 거로 골라놨으니 나중에 가져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정순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장의 정은 여전하거든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어서 정수는 버틸 수 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중국집 사장 리 사장님이 가장 먼저 오죠. 사장님, 오늘도 돼지고기 3kg 부탁해요. 이어서 횟집 김 사장, 치킨집 박 사장이 차례로 들어와요. 모두들 정순의 고기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정순의 정육점은 시장에서도 소문난 곳이에요. 고기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정순이 직접 도축장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골라오는 고기들이라서 식당 사장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순의 몸은 혹사당해 왔어요. 사장님, 오늘 등심 상태 어때요? 좋아요. 어제 들어온 거라 싱싱합니다. 정수는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 저울에 올립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며 하얀 살점이 깔끔하게 분리되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입니다. 손님들은 정순의 칼솜씨를 보며 감탄하곤 해요.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정수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는데 과연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될까? 손님이 떠난 후 정수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관절이 더욱 경직되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쉴 수는 없어요. 이 가게가 정순의 전부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니 어느새 오전 9시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가 시작되려고 해요.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정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듭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며느리 수진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화장도 단정하게 했죠. 회사에 나가기 전에 잠깐 들른 모양입니다. 수진의 모습을 보면 정수는 마음이 복잡해져요. 고마우면서도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거든요.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민호가 아침 일찍 나가서 어머니 안부나 여쭤보려고요. 수진은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합니다. 하지만 정순은 왠지 어색함을 느껴요. 며느리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스킨십도 자연스러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힘드시죠?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아직 괜찮아. 일하는 게 습관이야.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며느리를 쳐다봐요.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며느리와는 다른 모습이죠. 수진아,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정순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아요. 어머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몸 조심하세요. 수진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남겨집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지고 칼질 소리만 울려 퍼져요. 정수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읽어놓은 이 모든 것들, 과연 누가 지켜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육점은 정순의 모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온 정성을 쏟아 키워온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손님들과 나눈 정들, 칼에 베인 상처들까지도 모두가 정순의 인생 그 자체거든요. 정순은 다시 칼을 들고 고기를 썹니다. 썩, 썩, 썩.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죠. 이 칼만큼은 정순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함께해온 동반자니까요. 칼날이 무뎌지면 갈면 되고 손잡이가 헐면 새로 감으면 되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순이 오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낡은 가방 속에는 하루 매출이 들어 있었죠. 무겁긴 하지만 뿌듯한 무게입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거든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정수는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아침에 수진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그 말 속에 담긴 진의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정순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정순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회색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병호였어요. 이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이 시장 근처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병호는 정순보다 5살 아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나 잘생긴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했죠. 하지만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정순이 정육점에서 피땀 흘려번 돈을 모두 탕진하고 다니던 남자였습니다. 정순은 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호가 정순을 발견한 거죠. 어색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5년 만의 재회였어요. 정순아, 오랜만이다. 병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어났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순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묘한 익숙함이 있었죠. 뭐하러 여기 왔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이혼할 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병호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너 같은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돈만 아는 여자. 그냥 시장 구경 좀 하려고. 병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시장 구경이라니 평생 시장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무슨 구경을 하러 왔다는 걸까요? 정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병호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병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병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병호의 팔짱을 꼈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정수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칼질로 다져진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두 사람이 무슨 사이란 말이에요. 정순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며느리와 전 남편이 함께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과 병호는 정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갑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와요. 오늘 시장 돌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 도매업으로는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고, 역시 안목이 좋으시네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곳이라 단골들도 많아요. 정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매업이라는 말, 그리고 수진이 정순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하는 말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요. 정수는 몰래 뒤를 따라갑니다. 70년을 산 경험으로 얻은 직감이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수진과 병호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정순도 조심스럽게 카페 근처로 다가갑니다. 창문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죠. 수진이 병호에게 무언가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서류가 자신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정육점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과 병호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병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마치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처 전봇대에 기대어 몸을 지탱해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 며느리가 내 전 남편과 손을 잡고 다니다니.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수진과 병호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서로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도매업이라고 했던 말들. 혹시 둘이 내 모르게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정순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정육점,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 혹시 그것들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민호야, 일찍 왔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 모양이죠. 정수는 오늘 본 일을 말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괜히 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언제 와? 아직 안 왔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걸까요? 아니면 병호와 있는 걸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어수선했어요. 칼로 야채를 썰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 수진과 병호의 모습이 환상처럼 떠올라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늦게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유심히 며느리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죠.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는 회사에서 먹었어요. 정말 회사에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병호와 함께 먹었을까요? 정수는 속으로 의심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수진과 병호의 관계, 그들이 나누었던 도매업 이야기, 그리고 정순 자신의 앞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70년을 살아온 정순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정수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정육점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반, 거리는 고요하기만 했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제 본 장면 때문에 어수선했어요. 수진과 병호가 함께 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70년을 살아온 정순의 눈이 그렇게 쉽게 속을 리는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정육점에 도착해서 냉동고를 열며 정수는 어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도매업으로는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고 병호가 했던 말이었죠.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곳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고기를 썰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둘이 정순의 정육점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순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본 장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전이 되자 평소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집 사장님이 돼지고기를 주문했을 때도, 횟집 아저씨가 소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도 정순의 머릿속은 딴 데 가 있었죠.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신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인 박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순이 평소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수는 대충 대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오전 10시쯤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도축장에 고기를 받으러 가는 길에 수진과 병호의 행적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어제 둘이 갔던 카페 근처를 지나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둘러볼 생각이었어요. 도축장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수진과 병호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어제 수진과 병호가 갔던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차를 하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긴장했죠.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호랑 같이 집에서 기다릴게요. 중요한 이야기?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본 일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세한 건 집에서 이야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혹시 어제 본 것처럼 병우와 함께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육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우연히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시장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트럭을 세우고 수진을 관찰했죠.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짓을 하기도 했어요.
누구와 그렇게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수는 수진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남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었죠. 수진은 시장을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곳은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죠. 수진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정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를 확인했어요. 건물 안내판을 보니 여러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순의 눈길을 끈 것은 대성유통이라는 간판이었어요. 혹시 수진이 그곳으로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수는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며 수진이 언제 나올지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 나온 사람은 바로 병호였습니다. 정수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과 병호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이번에 도매업체 계약만 성사되면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병호가 어떤 회사의 대표인 모양이었죠. 그래, 시장 도매권만 손에 넣으면 유통은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어. 병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매권이라는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엔 어머니 땅까지. 수진이 말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땅이라니, 그건 정순이 소유한 정육점 부지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죠. 정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매업계야? 그건 내 가게 얘긴데. 수진이와 병호가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있지? 병호가 물었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워낙 눈치가 빠르시거든요. 그럼 계획을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 너무 오래 끌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진과 병호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정수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트럭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믿었던 며느리가, 그리고 이미 남남이 된 전 남편이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니. 내 정육점 도매권, 내 땅까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육점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수진과 병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가게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썰면서도 자꾸 손이 떨렸어요. 칼을 잘못 다룰 뻔한 적도 있었죠. 이것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일단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죠. 오후가 되자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수진이 말한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한 거죠. 만약 정말로 수상한 제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해가 지고 장사를 마친 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들은 수진과 병호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매업체 계약, 어머니 땅, 그리고 계획을 빨리 진행하자는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민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둘 다 표정이 진지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수진의 얼굴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감돌았죠. 어머니,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오늘 오후에 본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응, 수진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지? 정수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꺼낼지 먼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미래를 위해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수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대화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보였죠. 좋은 제안? 정수는 되묻으면서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어떤 거짓말을 지어낼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정육점 일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나이고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쉬셔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수진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톤이 있었지만 정수는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어머니 정육점을 인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건도 괜찮고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시작된 거죠. 수진과 병호가 꾸민 계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떤 회사인데? 대성유통이라는 곳이에요. 시장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해요. 정수는 오후에 본 건물의 간판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수진과 병호가 만났던 바로 그 회사 말이죠. 그 회사 사장이 누구인데?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서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분명히 봤거든요. 수진이 병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아. 정순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어머니. 너 병호랑 무슨 사이야?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정순을 쳐다봤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진정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봤어. 너와 병호가 함께 있는 걸. 정순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진과 정순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머니, 오해 마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해라고?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봤는데? 저도 집안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도매권 그냥 두면 사라질 거예요. 수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야망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도움받는 게 뭐가 나빠요? 회장님?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 회장님이 내 전 남편 병호라는 건 알고 있지?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 뭐라고요? 아버지가? 민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거죠. 민호야, 진정해.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수진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호,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수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내 아버지와 뒤에서 뭔가 꾸미는 게. 거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두 사람의 실랑이를 지켜봤어요. 수진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 정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 어머니가 힘들게 지켜온 정육점. 이대로 두면 정말 망해요. 시장 환경도 변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안한 건 어머니 정육점을 현대화해서 대형 도매업체로 키우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니요. 법적으로는 저희 명의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대출도 받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정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결국 정육점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건 다 너희 거가 되는 거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키운 수익의 일부는 당연히 어머니 몫으로 드릴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일부라. 내 평생이 일부로 변하는 거구나. 그때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정신이 나간 거야? 내 어머니 가게를 빼앗으려고 내 아버지와 짜고 이런 짓을 한다고? 민호, 당신은 몰라.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어? 수진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정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야망이 이렇게 컸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병우와 손을 잡은 거구나. 회장님은 자본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육점을 손에 넣을 수 있고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정순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서 전 남편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수진아,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해서 뭐 하세요? 결국 다 우리한테 물려줄 건데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잘못 봤네. 민호, 당신도 현실을 봐.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 재산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 정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모두 정순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내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정수는 혼자 방에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된 거죠. 수진이 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정육점에 나와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호는 그 이후로 계속 우울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전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민호가 정순에게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까지 어떻게 다 알겠니? 정순이 아들을 위로했지만 사실 정순 자신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정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인의 이사 김영수 씨가 급히 정육점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정순 사장님, 큰일 났어요. 김영수의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영수야? 대성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시장 도매권을 넘겨받겠다고 시청에 신청서를 냈대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수진과 병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이야? 시장 전체 도매업을 한 회사에서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상인들은 모두 그 회사 밑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정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정육점만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 게 가능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상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회유당한 것 같아요. 김영수의 말에 정수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진과 병호가 이미 다른 상인들에게도 접근했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넘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산물 코너 박 사장이랑 건어물 이사장이 요즘 갑자기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새 차도 사고. 정수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상인들이 병호의 제안에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민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야, 상황이 심각해졌어. 정순이 오늘 들은 소식을 민호에게 전했습니다. 민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는 막막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본도 있고 계획도 치밀한데 자신은 혼자서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문제? 구조조정 명단에 제가 포함된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마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럼 우리 집안 경제가... 네, 걱정이에요. 수진이도 나간 상태고 제가 실직하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바로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순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순 씨 맞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았어요. 누구세요? 병호입니다.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무슨 제안이요? 전화로는 어려우니까 직접 만나죠. 내일 오후 2시에 시장 입구 카페로 나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호가 직접 나선다는 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누구 전화였어요? 병호였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만나자고 하네.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어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만나야 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병우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니 병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얼굴에는 교활함이 더해진 것 같았죠. 오랜만이야, 정순아. 병우가 정순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정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우와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차갑게 굴 것까지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었고 병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비즈니스 얘기를 하자. 비즈니스? 수진이가 이미 말했을 텐데 우리가 정육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다고. 제안이라고 하지 말아요. 뺏으려는 거잖아요. 병우가 시익 웃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죠. 뺏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지. 정수는 병우의 뻔뻔함에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정수나 현실을 봐. 내가 언제까지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 70이 넘은 나이에.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시장 환경은 변하고 있어. 개인 상인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야. 병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정수는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독점이 아니라 효율화야. 하나의 회사에서 통합 관리하면 모든 상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그 회사 사장이 당신이고, 맞아. 내가 대표로 있으면서 시장을 현대식으로 바꿀 거야. 정수는 병호의 야망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우리 상인들은 월급쟁이가 되는 거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니까 더 좋을 거야. 내 정육점은 당연히 내 회사 소유가 되고 너는 편하게 쉬면 돼. 정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절해요. 정수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조건을 더 들어봐. 조건이 뭔데요? 내 정육점과 부지를 넘기면 10억을 줄게. 10억이라는 금액에 정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당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른 상인들도 설득해야 해. 내가 나서서 우리 계획에 동참하라고 말이야. 다른 상인들을? 그래. 내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잖아. 내가 나서면 다들 따라올 거야. 정수는 병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정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상인들을 회유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당신 앞잡이 노릇을 하라는 거네요? 앞잡이가 아니라 파트너야. 수진이도 함께 할 거고. 수진 이야기가 나오자 정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우리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건 좀 성급했지 않나? 결국 가족인데. 가족이 가족을 배신해요? 병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정순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우리 제안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정수는 병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내 정육점은 내가 지킬 거예요. 병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른 방법이요? 곧 알게 될 거야.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정순아, 후회하게 될걸. 병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병호가 마지막에 했던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무슨 수를 쓸 것인지 불안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중국집 리 사장님이 갑자기 고기 주문을 끊었어요. 다른 곳에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횟집 김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사장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다른 업체에서 받기로 했어요. 단골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우연일 리는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해요? 우리 고기 품질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정순이 물었지만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그냥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생겨서요. 조건이 더 좋다는 말에 정수는 직감했어요. 분명 병호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였죠. 며칠 후 정순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김영수가 급히 찾아온 거였어요. 정순 사장님, 대성유통에서 시장 식당들에 직접 접촉하고 있어요. 뭐라고? 더 싼 가격에 고기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바꾸라고 하고 있대요. 정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호가 정면 승부를 포기하고 정순의 고객들을 빼앗는 작전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럼 내 단골들이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갔을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우니까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관계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아마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독점하고 나면 가격을 올릴 테니까요. 정수는 병호의 치밀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정육점만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통 구조를 바꾸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야, 일이 심각해졌어. 어떻게 됐는데요? 정순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자 민호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이래서는 우리 가게가 망할 수밖에 없어. 정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오늘 회사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았어요. 이번 달 말로 퇴직하라고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는 망해가고 아들은 실직하고 설상가상이었어요. 민호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45살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수진이 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할 말 없어. 어머니 가게 상황 알고 있어요. 단골들이 다 떠나고 있죠? 수진의 말에 정순이 멈칫했습니다. 역시 수진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너희 짓이지.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원래대로? 네, 단골 식당들도 다시 어머니한테서 고기를 받게 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정수는 수진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먼저 손님들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다니요. 그 대신 조건이 있겠지? 어머니가 저희와 손을 잡으시면 돼요. 정육점 명의만 넘기시면 어머니는 편하게 쉬시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어요. 월급?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십억 가치의 정육점을 넘기고 고작 월급 200만 원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수진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울 거예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골들이 계속 떠나간다면 정순의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민호도 실직했잖아요. 저희가 민호한테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일자리? 회장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요. 정순은 수진의 계산된 제안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순과 민호 모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정수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누구 전화였어요? 수진이었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정순이 수진의 제안을 민호에게 전하자 민호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정수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가게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명의 손님이 와 있을 시간인데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 정순 사장님. 옆 가게 복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자야, 무슨 일이야?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제 저녁에 대성 유통 사람들이 시장 전체를 돌면서 식당들과 계약서를 쓰고 다녔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서? 앞으로 고기는 모두 대성 유통에서만 받겠다는 계약이래요. 위약금도 엄청 비싸게 책정해서 중간에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놨고요. 정수는 병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고객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묶어버린 거였어요. 그럼 이제 사장님 단골들은 모두 대성 유통과 계약했을 거예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였죠. 사장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대성 유통에서 사장님한테만은 특별 제안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조건으로. 정수는 고개를 들어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특별 제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사장님을 특별히 우대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마 오늘 중에 연락이 올 거래요. 정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우와 수진이 완벽하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제 정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죠. 그날 오후 예상대로 병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야. 우리 제안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만약 계속 거절하면? 그럼 내 가게는 문 닫는 수밖에 없어.
손님이 한 명도 없을 테니까. 병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야 할까요? 병호의 전화를 받은 후 정수는 하루 종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고 텅 빈 정육점에서 혼자 앉아 지난 40년을 돌이켜 봤어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병우와 수진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한 일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너 회사에 다닐 때 녹음기 같은 거 써본 적 있지? 네, 회의할 때 가끔 썼는데요. 왜요? 병우와 수진이가 하는 말들을 녹음해야겠어. 민호가 정순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잡으시려고요? 그래.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거야. 그걸 폭로해서 저 사람들을 막아야겠어. 다음 날 새벽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육점으로 가지 않고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영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영수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정수는 김영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우와 수진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김영수는 정순의 의지를 보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대성 유통의 횡포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병우와 수진이가 만나는 장소를 알아내야 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야.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몇 명 더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수는 민호에게서 받은 작은 녹음기를 가방 속에 숨기고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우와 수진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 3시쯤 대성유통 사무실 근처에서 수진을 발견한 거죠. 수진은 전화를 받으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수진이 향한 곳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그곳에서 병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수는 찻집 옆 테이블에 앉아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워서 대화 내용이 잘 들렸어요. 수진아, 정순이 반응이 어때? 병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굴복할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그래, 이제 시장 상인들 절반 이상을 우리 쪽으로 끌어왔으니까 정순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정수는 녹음기를 켜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몇 명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어요. 특히 생선가게 복자는 계속 버티고 있어요. 복자? 그 여자가 문제구나.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 복자한테도 우리 방식을 써야지. 우리 방식이요? 병우가 악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선 공급업체들한테 압력을 넣는 거야. 복자한테 생선을 주지 말라고. 아, 그 방법이요. 그래. 정순이한테 쓴 것과 같은 방법이야. 고객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어 있어. 정수는 그들이 자신에게 쓴 수법을 다른 상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였죠. 회장님, 그런데 혹시 시어머니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병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건소에 신고하면 돼. 보건소요?
정순이 가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고 신고하는 거야. 그럼 영업정지 당할 거 아니야.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짓 신고를 해서라도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가게는 위생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누가 모르겠어? 우리가 증거를 만들면 되지. 증거를요? 사진 몇 장 조작하고 증인 몇 명 매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리고 수진아, 민호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호는 이미 실직했어요. 지금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고요. 좋아. 그럼 타이밍 맞춰서 민호한테 일자리를 제안하면 돼. 어떤 일자리요? 우리 회사 말단 직원으로 써주는 거야. 월급은 적게 주고. 그럼 민호가 저희 편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 그렇게 되면 정순이도 완전히 고립되는 거야.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마저 이용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가격을 올리지. 지금은 손해를 보면서 시장을 잡고 있지만 독점하고 나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해봐야 소용없어.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가 시장의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야. 정수는 병호의 최종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을 독점한 후 가격을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진아, 정순이 땅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땅이요? 당연히 팔아야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개발업체에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좋거든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땅이 30억이나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큰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30억이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남는구나. 네, 대박이에요. 정순이는 10억 준다고 했으니까 20억은 우리 몫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정순의 재산을 나눠 갖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 정순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순이는 10억도 아까워. 어차피 늙은 여자가 그 돈을 다 어디 쓰겠어? 그럼 얼마나 줄 거예요? 5억 정도면 충분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찻집을 나온 정수는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서 김영수와 다른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정순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상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언제 할까요? 정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 당장.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상인들을 모아놓고 공개하겠어. 사장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는 오늘 밤에 다 하겠어. 내일은 결전의 날이야.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않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칼을 쥔 손처럼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남은 거죠.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시장 전체가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 버려. 정순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마지막 승부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70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오늘은 내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야.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평생 입던 검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 앞치마와 함께 40년 넘게 시장을 지켜왔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할 거예요. 시장에 도착하니 김영수와 몇몇 상인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준비 다 됐어요? 응, 녹음기도 확인했고 스피커도 준비했어. 정수는 어젯밤에 준비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병우와 수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그리고 시장 전체에 들릴 수 있는 큰 스피커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 시작할까요? 오전 10시. 상인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때가 좋을 것 같아. 정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인 거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병우와 함께였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따라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기 봐요. 김영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정순도 그들을 발견했어요. 미리 알아채고 온 모양이네. 정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았어요. 병호 일행은 곧바로 시장 중앙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병호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시장 상인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병호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저희 대성유통에서 이번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몇 곳에서 들려왔어요. 이미 병호 편으로 넘어간 상인들이었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든 유통을 책임지겠습니다. 정수는 병호가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폭로하기 전에 상인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병호의 시선이 정순을 향했습니다. 상인들도 모두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 사장님 같은 분들이 변화를 거부하시면서 시장 전체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정순 사장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설득해 주세요. 바로 그때 정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잠깐. 정순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상인들이 모두 정순을 바라봤죠.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순이 준비해온 스피커를 켜며 말했습니다. 병호 씨가 말하는 현대화 사업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들어보세요. 정순이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어제 녹음한 병호와 수진의 대화를 재생하기 시작했죠. 정순이 땅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땅이요? 당연히 팔아야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개발업체에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병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순이는 10억도 아까워. 어차피 늙은 여자가 그 돈을 다 어디 쓰겠어? 녹음이 계속 재생되자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병호가 급히 앞으로 나와서 소리쳤죠.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진실을 알아챘어요. 병호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독점하고 나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해봐야 소용없어.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재생되자 상인들이 완전히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우리를 속였구나. 상인들이 병호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병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정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 시장을 독점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월급쟁이로 만들어서 부려먹으려는 거고요. 상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시장을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정순의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수진이 급히 앞으로 나와서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 정순이 수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뒤에서는 내 전 남편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잖아. 상인들이 수진을 향해서도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신해? 정말 못된 년이네. 민호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정순이 부른 거였어요. 여러분,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순 어머니의 아들이자 저 여자의 남편이었던 민호입니다. 상인들이 민호에게 주목했어요. 아버지, 수진. 왜 제 인생을 짓밟습니까? 민호가 병우와 수진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함께 저희 어머니를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상인들이 민호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일이 어디 있어. 정말 어이없는 놈들이네. 정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한테 우리 시장을 맡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켜갈 건지.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키자. 대성 유통은 물러가라. 병우가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몰려와서 병우 일행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나가. 여기서 나가. 다신 얼씬도 하지 마. 병우와 수지는 결국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함께 온 정장 입은 남자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상인들이 정순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사장님 만세. 우리 시장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로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대성 유통과 계약했던 식당들도 하나둘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병호의 덤핑 공급이 중단되자 다들 정순의 품질 좋은 고기를 그리워했거든요. 민호는 수진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후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상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병호와 수진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밝혀진 거죠. 어느 날 아침 정순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칼은 고기를 자르는 데만 쓰는 게 아니야. 내 운명을 잘라내는 힘도 주더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는 나답게 살련다. 정육점에 도착한 정수는 칼을 들고 오늘도 고기를 썰기 시작했어요. 썩, 썩, 썩. 익숙한 칼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았죠. 오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역시 여기 고기가 최고예요. 다른 데서 받아봤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정수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정수는 가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기 왔습니다. 오늘도 싱싱한 고기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다시 살아난 기계가 담겨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정순의 인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죠. 시장 사람들이 정순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정순이가 돌아왔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순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 시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